안녕하세요. 축구 이야기를 전하는 모트입니다. 요즘 독일에서 UEFA 유로가 열리며 축구 팬들이 볼 수 있는 재밌는 경기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당연히 이런 대회가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은 우승 후보가 누구일지 예측하죠. 사람들뿐만 아니라 슈퍼컴퓨터 역시 우승 후보를 예측합니다. 그 후보 중 당연히 우선으로 뽑히는 국가는 잉글랜드입니다. 2006년과 마찬가지로 최근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에는 다시 한번 황금 세대가 찾아왔는데요. 최근 가장 많이 기용한 베스트 11을 보면 케인, 포든, 벨링엄, 사카가 공격진을 이루고 있으며 중원에는 라이스와 아놀드 혹은 갤러거 마이누와 수비에는 트리피어, 게히, 스톤스, 워커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잉글랜드 넘버원 픽포드까지. 단순히 빅클럽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아니라 빅클럽에서 에이스 역할을 하고 있는 선수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런 스쿼드를 보유했으니 자연스럽게 잉글랜드 국민들은 자신들이 이번 유로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생각하고 있을 테지요. 하지만 이번 유로 조별 예선에서 보여준 잉글랜드의 경기력을 보면 처참합니다. 따라서 2016년부터 잉글랜드 국대를 맡아온 사우스게이트의 감독직은 현재 매우 위태로운 상태인데요. 다행히 16강에서 슬로바키아를 상대로 진땀승을 거뒀지만 매 경기가 그의 마지막 경기일지도 모릅니다. 지난 조별리그에서 슬로베니아와 0대0으로 비긴 후에 잉글랜드 축구 팬들은 그에게 야유는 물론 플라스틱컵까지 던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동안 사우스게이트는 야유 정도는 여러 차례 받았지만 이렇게까지 공격적인 팬들을 본 경험은 처음이었을 것이며 잉글랜드 국대 선수들 역시 많이 당황했을 것 같은데요. 그는 이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장기적인 플랜을 세우기보다 빠른 변화를 통해 상황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 많은 비난을 받고 있지만 사우스게이트 역시 명확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확실한 A 플랜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죠. 그러나 2018년 월드컵, 2020 UEFA 유로에서 준수한 성적을 거뒀을 때와 스쿼드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스쿼드의 질이 달라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전술을 구현할 수 있는 선수가 몇몇 빠졌습니다. 왼쪽 윙에는 과거 래시포드나 스털링만큼 오른발잡이로서 위협적인 장면을 보여줄 수 있는 침투형 윙어가 현재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며 그들을 대체할 선수는 현재 고든이나 에제 정도뿐이죠. 게다가 왼쪽 윙백을 기용할 수 있는 왼발잡이 선수가 없어서 트리피어를 대신 기용하고 있지만 과거 루크쇼에 비해 너무 아쉬운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단조로운 공격 패턴은 포든의 움직임을 제한시키는데요. 그래서 그의 A 플랜은 좋은 성적을 거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도 포든과 벨링엄의 공존 방법은 찾지 못했으며 루크쇼의 대체자를 몰색하지 못했기 때문에 변화를 찾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부상에서 회복하고 있는 루크쇼만 기다릴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왼쪽 윙백에 사카를 기용하자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카는 현재 세계 최고의 오른쪽 윙어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항상 오른쪽에서만 뛰었던 것은 아닙니다. 과거 토트넘의 가레스 베일처럼 왼쪽 윙백으로 뛰었으며 아카데미에서 이 위치에서 오랜 기간 뛰었습니다. 심지어 성인 무대에 와서도 에메리의 아스널 시절에 뛴 적이 있죠. 즉 잉글랜드는 사카를 왼쪽으로 기용하면서 3-4-3 포메이션을 사용한다면 경기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갑작스럽게 포메이션을 바꾸면 적응하지 못하는 선수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미 익숙한 선수들도 여럿 있습니다. 지난 유로 2020에서 사우스게이트는 독일을 상대하기 위해 3-4-3 포메이션을 선택했고 수비 상황 시 5-4-1 블록을 형성하며 단단한 미드 블록을 형성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승리한 후 사우스게이트는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 포메이션과 선수들을 기용하고 이 경기에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맨투맨을 맡으며 공격적으로 압박하고 싶었고 특히 윙백들이 이 역할을 너무나 잘 수행했습니다. 또한 나는 윙백들이 높은 위치에서 압박하며 상대에게 전술적인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물론 2022 네이션스 리그에서 독일과 3대3으로 비겼던 경기가 잉글랜드의 마지막 3백 경기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험성이 있는 변화입니다. 하지만 현재 경기력으로는 절대 우승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EPL이나 라리가 같은 리그에서 자신의 계획을 고집하고 완성하려는 감독의 행보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토너먼트는 정말 한 경기면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또 몇 년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하죠. 또한 빠르게 A 플랜을 포기하고 과감한 전술적인 변화를 가져가는 감독일수록 토너먼트에서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프랑스의 대상 감독은 매 토너먼트 경기마다 다른 역할과 전술을 보여주는데요. 또 아르헨티나의 스칼로니 감독은 2022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게 패배한 후 전술에서 9번과 미드필더 구성을 바꿨고 그 결정은 결국 우승을 만들었습니다. 사우스게이트 역시 다른 방향성을 찾아야 할 때죠. 백3를 사용한 잉글랜드의 성적은 무조건 이 전술이 정답이야 라고 말할 정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3백은 보통 강팀 상대로 효과적인 수비를 하기 위해서 채택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러나 잉글랜드가 3백을 들고 나온다면 최고의 팀들이라고 불리는 클럽들이 빌드업을 할 때 보여주는 3-2-5 형태로 공격 전개를 할 수 있습니다. 공격을 지배하며 창의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선수들이 이미 잉글랜드 스쿼드에는 차고 넘치게 있죠. 그럼 3-4-3으로 어떻게 공격을 전개해야 할까요? 먼저 윙백인 아놀드와
사카가 높게 올라갈 수 있으며 동시에 3명의 센터백은 넓게 벌려서 위치할 수 있는데요. 유로 2024에서 지금까지 잉글랜드는 상대방이 좁은 사각형 형태로 중앙을 봉쇄하면 이 압박을 뚫는 데 매우 고전했습니다. 그러나 선수들의 배치만으로 쉽게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 왼쪽 볼란치에 자리 잡고 있는 라이스가 왼쪽으로 이동하여 위치를 쉽게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라이스, 벨링엄, 사카가 삼각 구도를 만들며 공을 주고 받을 수 있는 포메이션을 형성하죠. 그렇게 되면 사카에게는 3가지 공격 옵션이 주어집니다. 첫째, 강점인 스피드를 이용하여 엔드라인 근처까지 볼을 몰고 간 후 주발인 왼발로 바로 크로스를 올릴 수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제공권에 강점이 있는 벨링엄과 케인은 적절한 타이밍에 질이 높은 크로스를 받게 됩니다. 득점 확률이 매우 올라가죠. 두 번째는 윙어와 10번 선수와 컴비네이션이 만들어집니다. 원투 패스를 통해 상대방을 제친 후 빠른 컷백을 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스 안에는 케인, 벨링엄, 포든이 있죠. 누구보다 확실한 득점을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 박스 안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은 안쪽으로 볼을 전개한 후 빠른 반대 전환 패스를 하는 건데요. 사카, 벨링엄, 마인으로 빠르게 전환한 후 반대편 아놀드에게 바로 볼을 건네줄 수 있게 되죠. 아놀드의 크로스, 더더욱 질 높은 크로스가 잉글랜드 선수들에게 전해집니다. 2022 월드컵에서 잉글랜드는 조별리그에서 총 49번의 크로스를 시도했는데 이 중 25번은 왼쪽, 24번은 오른쪽에서 시도되었습니다. 완벽하게 균형이 잡혀 있었죠. 그러나 이번 대회에서 잉글랜드는 첫 3경기에서 36번 크로스가 전부였으며 그중 왼쪽에서 시도한 크로스는 10번에 불과했는데요. 트리피어가 아무리 좋은 킥력을 가졌더라도 그는 왼쪽으로 돌파 능력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크로스를 올리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접은 후 타이밍에 맞춰서 올려야 합니다. 당연히 타이밍도 늦고 상대 선수도 크로스에 대처하기 쉬워지는데요. 물론 3-4-3 혹은 3-5-2로 포메이션을 바꾼다면 최고의 인버티드 윙어 중 한 명인 사카의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지는 못하지만 팀 전체의 경기력은 훨씬 올릴 수 있습니다. 내려와서 볼을 잡아주는 역할에 능숙한 벨링엄과 포든에게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하고 라이스는 왼쪽으로 쉽게 이동하며 압박을 풀어낼 수 있으며 마이누에게 더욱 높은 위치에서 공간을 제공할 수 있죠. 지속적으로 공격형 미드필더 혹은 미드필더까지 내려오는 케인 대신 벨링엄과 포든이 침투할 수 있는 장면도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딱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잉글랜드의 포메이션인데요. 아놀드에게 크로스를 많이 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부여하고 수비 능력이 큰 장점인 워커가 그의 장점을 더욱 극대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죠. 만약 변화를 가져가면서 더 높은 토너먼트 경기를 올라서서 루크쇼가 회복한다면 그때 다시 A 플랜을 가동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BBC 라디오에서 이안 라이트와 일부 관계자들은 트리피어 대신 사카를 왼쪽에 기용하고 아놀드를 오른쪽에 배치하는 방향성을 제시했는데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현재 잉글랜드 스쿼드에서 유일한 정통 왼쪽 윙백인 루크쇼는 여전히 부상에서 돌아오지 못했으며 대체자로 생각했던 크리스탈 팰리스의 타이릭 미첼 또한 사우스게이트가 뽑지 않으며 왼발을 가진 왼쪽 윙백은 전무합니다. 그리고 라이트는 이와 관련된 질문을 사카에게 했는데요. 사카는 이 질문에 이안 라이트를 정말 존경하고 항상 저에 대해 좋은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내가 왼쪽 윙백에 배치되는 것은 좋은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어서 저는 오른쪽에서 뛰는 것이 더 편안하고 안쪽으로 들어가 상대를 흔들거나 슈팅을 때리는 훈련을 정말 많이 했기 때문에 위치를 옮기고 싶진 않습니다 라고 했죠. 그러나 이 문제는 사우스게이트 감독에게 달려있으며 그가 나에게 변화를 준다면 그를 믿고 왼쪽 윙백에서 뛸 의향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스스로 뛰고 싶지도 않고 선호하지도 않는 포지션이지만 감독과 팀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생각이 있다고 하는 사카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말한 3-4-3, 즉 백스리가 잉글랜드의 경기력을 드라마틱하게 바꾸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16강에서 비교적 약팀이라고 평가받는 슬로바키아에게 패배해서 대회를 일찍 마무리할 뻔했으며 조별리그 내내 경기력에 대해 혹평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변화가 필요할 때가 아닐까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모트볼이었습니다.